번외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건 색다른 얘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스타로도 엄청 연락이 오고 문자로도 오고 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뭐 우편물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제가 오늘 이거 번외로 하는 건 이거예요. 어쩌면 아무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일 거예요. 유명인하고 연락하는 법.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저도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제가 유명인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한테는 대답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해요. 근데 나는 왜 그러지? 이게 그냥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아마 힌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뚱맞은 걸 여기 뒤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강의와 전혀 상관없는데 볼게요. 흥미롭지 않아요? 네. 자, 번외. 여러분들이 유명한인한테 연락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는 문자에 내가 왜 이 사람 대답하고 이 사람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준을 보면 저거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거. 어떤 분들은 나는 그분의 열성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그 열정이나 열성에 대해서는 정말 미치도록 공감하고 나도 예전에 그렇게 미치도록 무언가를 추구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매일 나한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매일. 100일 동안. 왜 나한테 100일 동안 보내냐고. 근데 그 정성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예쁜 여자를 찾아다니고 막 거기 가서 연애 편지 보내고 막 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걸 되게 낭만적으로 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스토커예요. 범죄예요. 이게 위법 사항이 되었다. 이제 범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똑같은 거죠. 예전에는 그게 진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을 하는 게 되게 멋있고 그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조차 있었어. 무턱대고 들어대기 뭐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집 앞에서 뭐 박진영이 어디 무슨 계약 맞을 때 거기 회사에 가서 뭐 며칠 동안 기다렸다 뭐 어쩌다 뭐 이게 신화처럼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금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매일 연락을 하고 매일 만나달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몰라요, 본인이. 이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된다는 거를, 감정적인 피해가 된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삭제. 그러고 안 보겠죠. 본인은 막 계속 보낸 줄 알고 100번 보내고, 이제 나 잘했다 하고 이제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리겠지만, 안 하는 거죠. 나는 그런 일이 있는 조차도 이제 잊어먹는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나는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일정한 수가 항상 있어요. 되게 희한해. 그렇게 오는 사람이 한 20, 30명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가 빠져나가잖아요. 그 빈자리를 기가 막히게 그 다음날 누가 찾아들어. 뭐야, 자기들끼리 이거 무슨 티켓을 파는 거야?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지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방식이 그 해당 당사자한테는 전혀 접근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지금은 그 방식이 안 맞아요. 두 번째는 부족한 자기소개예요. 저는 불꽃 소년입니다. 화가 확 나버리지. 자기의 본명과 나이와 사는 곳을 이렇게 나도 내가 누구한테 나를 소개하려면 저는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이다 소개할 판인데 아니 지 아이디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한국은 그 인터넷상의 아이디 개념을 자기 이름으로 잘못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떤 사람은 자기 본명을 가르쳐 주는 게 무슨 국가 비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딸하고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절대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내가 딸 사진을 요구한 적도 없고 5살짜리 딸내미에 대해서 이름도 소개도 않고 지 본명도 모르는데 어디다 공개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은 자기소개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남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만난다고 생각하고 되게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자기소개가 돼야 돼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소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를 접근하고 있다는 그 개념이 나한테 서이잖아. 근데 너는 나 알지? 내가 너 아니까 너도 나 알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써. 그 예의에 없는 거예요. 일단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질문이 있어요. 아까 질문 얘기 또 할 건데, 질문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질문을 하려는 사람 중에 한 반은 질문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의미가 없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5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 당신 때문에 앉아갖고 내가 5가지를 지금 써야 되는 거야?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내가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5가지는 왜 정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은 이 질문이 급조된 거를 내가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 의미 없는 질문이가. 이 의미 없는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하면 나도 의미 없는 대답이 되겠죠? 그걸 잘난 체 하려면. 자, 그럼 첫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째, 가족입니다. 둘째, 신의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문자질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지금? 어떤 분들이 연락 주세요 이렇게만 써놔. 그런데 비공개에 들어가 보면.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나랑 문자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시죠? 내가 그렇게 했어요 거기다? 특히 유명인은 그러지 절대로 안 해요. 이게 업무상 무슨 이런 그 개인적인 사업과 개인 용도로 쓰는 어떤 전화기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 SNS 문자상에서 벌어지는 통신이잖아. 거기다 안녕하세요 넣으면 네 안녕하세요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그 문자 하자는 거지 지금. 그리고 너무 긴 내용 읽어보면 그거를 책으로 그냥 나올 정도야.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대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긴 내용이 되게 읽을 만했던 거는 내 기억에 서너 편도 안 됐던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 내용이 너무 길으면 어차피 사실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안 읽어요. 뭐 거기다 노안까지 있어갖고 그거 돋보기 켜가면서 막 분석하면서 읽을 시간은 없거든. 그러니까 안 읽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화 시도가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전화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전화기가 항상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니까. 그리고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받으세요 또 문자 와. 모르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존경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하더라도 전화를 하는 거는 무례한 일인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근데 전화가 오히려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전화 먼저 시도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저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유명인들은 숨게 되는 거죠. 거절하게 되고 삭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안 하면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해? 그죠? 어떻게 연락하냐고. 기준이 있어요. 저걸 하지 않으면 돼. 유명인들이 연락을 받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지속적으로 되는 게 가장 걱정돼. 이거 뭘 적어. 적지 마 이거. 지속적인 일이 되는 경우야. 저 사람이 문자를 했는데 또 문자를 하고 이걸 대답하면 또 대답하고 이렇게 돼서 막 계속 귀찮게 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나는 대중을 상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용이 알려지는 경우. 그래서 뭘 얘기했는데 이게 막 캡처돼 갖고 올라가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그 한도 내에서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막 너무 자랑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찾아와. 여기 지금 문자라고 그랬지만 현실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이게 용기라고 생각한다고. 저희 회사에도 찾아오는 사람 너무 많아서 회사 직원들이 되게 귀찮아한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찾아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까지 와갖고 회장님 저기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급한 일인 것 같아 모시고 갈까요? 뭐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많아지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도 이제 쳐다보질 않더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소통하는 걸 적어요.
이 사람은 왜 나하고 연락을 할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가 이 문자를 보내서 대답을 하고 주고받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이 명분이 알려져도 괜찮은 명분이 있어야지 유명인들이 여러분한테 연락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된 것이 스토리가 될 만한 일인가 할 때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가 혹은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기업가들한테 코칭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저 가치를 주려고 생각하면 돼요. 저걸 찾아봐야 돼요, 그 사람에서. 그리고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이 그 사람이 인터뷰나 책을 통해서 이미 나온 거는 질문하면 안 돼. 내가 책에다 다 써놓은 얘기인데 거기다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보면 되는데. 근데 그런 질문들이 엄청 많거든요. 다 책에 써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책령을 다시 읽어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즉 저 두 가지 가치, 명분을 만들어주고 왜 당신이 나한테 연락해야 될까 할 만한 가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니까 내가 연락했던 기억나는 것 중에 어떤 게 뭐냐면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엇을 해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나를 되게 좋아한대. 그래서 그 아들 생일날 선생님 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고 싶은데 사인을 해서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을 놀래키고 싶어갖고 우리 아들이 나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 우리 아들이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책 한 권에다가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글을 적어서 보내주면 너무 고맙겠다고. 제가 그래서 한국 돈으로 17만 원을 들여서 우편물을 해갖고 그걸 보내줬어요. 책 2권을. 근데 아무 연락은 없더라고. 스토리가 될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이러면 서로 연락이 되고 근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욕구 계기가 생길 때 유명인이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시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로 친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저 조건을 충족하셔야지 그게 연결이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였나? 하여튼 간에.